독보적 퀄리티 스쿼시 정보 스쿼시 포스트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는 이야기죠. 예, 라이브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여자 대표팀 감독 유공성 감독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스트를 모신 게 좀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인데 다시 돌아온 게스트 초대석 하는데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공성 감독님. 자, 감독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쿼시 여자팀 감독을 맡고 있는 유공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만 더 이렇게 감독님 어, 이렇게 좀만 전 더. 지금 대표팀을 2019년도부터 지금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강주시 체육회팀을 맡다가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대표팀을 이제 맡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작년에 아시안 게임을 출전해서 여자팀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혼합복식에서는 아쉽게 8강에서 이제 머무르는 그런 성적을 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는 우리 정민이 정욱이가 좀 잘해서 그러는지 정민이 정욱이 아빠로 또 좀 더 알려지고 있는 어떤 느낌입니다. 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국가대표팀 아시안 게임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거부터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대표팀이 옛날에는 태릉 선수촌에 있었는데 이제는 싹 다 이제 모든 종목이 전부 다 진천 충청도에 있는 진천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번 방문해서 가봤는데 엄청나게 시설이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좋고 막 되게 좋은데 이제 거기 합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팀 감독님의 하루 일과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평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거부터 한번 막 궁금해하거든요, 사람들이. 네네. 지금 저희는 이제 아침 이제 한 5시 한 40분 우리 여자 선수는 좀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남자 선수들은 대부분 저는 한 45분 정도에 기상해서요. 6시 10분부터 아침 체조를 합니다. 이제 에어로빅을 약 이제 10분간 하는데 대운동장에 이렇게 모여서 약 10분간 에어로빅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이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에이트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밴드 운동을 통해서 좀 가동성이라든지 좀 안정성 운동을 약간 2, 30분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한 6시 50분 정도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전 훈련은 약 이제 9시 이제 30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오전 훈련하고 그런 다음 약 한 12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점심 먹고 또 쉬었다가 3시 30분부터 이렇게 오후 훈련 들어가서 6시까지 정도 이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1시간 정도는 이제 개인 운동을 좀 하기도 하고요. 웨이트를 좀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태퍼라든지 그런 어떤 운동을 좀 해서 좀 무료함을 좀 달리기 위해서 나름 이제 몸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사우나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좀 사우나를 좀 하기도 하고요. 잠깐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훈련 일정 좀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가족들하고도 통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 10시, 11시 정도 되거든요. 그때 들으면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약간 11시 정도에 이제 취침에 들어갑니다. 감독님으로서 코칭 스태프도 하루가 되게 빡빡하네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만도 한데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오. 그럼 굉장히. 훈련 시간이 그러면 아침 운동이랑 오후 운동 이두 세션을 하는데 이게 어떤 운동을 네네. 주로 해요? 아침하고 오후에? 어, 대부분은 이제 오전에 체력 훈련 위주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스쿼시 훈련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체력 훈련을 좀 이제 스쿼시 코트에서 할 때는 일부 이제 스쿼시 훈련하고, 그런 다음에 안에서의 어떤 그런 어질리티라든지 코트 안에서 하는 이제 체력 훈련을 이렇게 실시를 좀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저희들이 체력 훈련을 하면 대부분 이제 웨이트나 이제 서킷 위주로 좀 하고요. 저희들이 어, 그리고 이제 스쿼시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드릴 훈련이나 이제 전술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또 이제 같이 이제 파트너들끼리 짜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부족한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또 피딩을 또 하면서 좀 더 보강 훈련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질 훈련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작년에 이제 아시안 게임 대표팀 이야기를 해볼게요. 워낙 성과가 좋았거든요. 네네. 동메달 땄습니다. 아시아 3등입니다. 3등. 진짜 잘한 거거든요. 이거 자자 이제 아시안 게임 하고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는 뭐 홍콩이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힘들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본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렇죠. 사토미 와타나베라는 진짜 탑 20이 들어가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 에이스가 있어서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에서 사람들이 열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PSL이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 실제 실력보다 랭킹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저평가돼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본은 잘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겼습니다. 이제 요거 비하인드 스토리 약간 여쭤볼게요. 그 당시 분위기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토미 선수는 저희 선수단이 평가하기도 약간 좀 넘사벽인 어떤 선수가 좀 된 건 확실하고요. 예,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단체전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기려면 이제 그 뒤에 2, 3번의 선수를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이제 짰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쉽지는 않지만 이제 가능하리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준비들을 조금 철저하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수의 어떤 전력 분석도 좀 나름대로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중요한 어떤 양현수 선수가 이제 아카리 선수를 좀 더 이겨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만 준비하면 충분히 아시안 게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모든 것이 또 이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쵸. 어, 거의 아시안 게임 한 달여를 앞두고 우리 양현 선수가 이제 작년 나주에서 개최된 실업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무릎에 대한 어떤 경미한 부상을 아, 당했어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부상 이후에 저희들 바로 또 홍콩 전지 훈련이 일정이 좀 잡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재활 훈련을 하지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훈련과 재활을 병행하는 어떤 그런 어떤 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좀 더 완화되질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통증이 좀 심해진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어떤 부딪히면서 굉장히 어떤 체력적인 어떤 부분도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으로도 코트 안에서의 어떤 훈련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실전에 대한 어떤 시합에 대한 어떤 감도 조금 떨어져 있는 어떤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믿을 만한 것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워낙 좀 강도 있는 좀 체력 훈련을 좀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버텨주면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일단 출전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아시안 게임 그 중국에 가서도 이게 호전되지 않고 굉장히 좀 불안한 어떤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 어떤 상태에서 또 이제 무릎에 어떤 통증이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진통제를 갖다가 매일 맞으면서 이렇게 훈련과 이렇게 경기에 계속 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좀 됐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이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양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강주팀에 있을 때부터 오랜 동안 10여 년 이상 일을 봐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의 어떤 코트 안에서의 행동이라든지 나와서 행동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느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건 처음 제가 보는 어떤 그런 어떤 행동들을 좀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1세트를 갖다가 이제 알카리 선수하고 이제 하고 나왔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숨소리가 거의 뭐, 코트 안에서 바깥에까지 굉장히 심하게 들릴 정도로 그러면서 나오는 것도 이제 터벅터벅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코칭만 하고 다시 일단 들어갔는데 이제 1세트는 이겼는데 2세트를 이제 지게 되면서 완전히 순간적으로 체력이 급저하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좀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2세트를 지고 나와서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거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마음을 좀 더 이거 내려놔야 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양현 선수가 워낙 또 그런 또 뚝심이라든지 자신감은 정말 넘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다고 본인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3세트 이제 들어갔고 또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또 리드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잘 했어요. 그래도 게임을 잘 풀어나갔는데 거의 9대 6 정도의 상황에서 계속 또 이제 뒤집히는 거예요. 아, 거기서 계속 이제 잡혀서 타이브레이크까지 결국 갔거든요. 결과적으로 뒤에서 봤을 때는 그 세트를 지게 되면 와 이건 잡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상대한테 실수도 있었고 이제 운이 따르면서 이제 저희가 4세트를 이기게 되고 그쵸. 3세트를 이기게 되고 또 마지막 4세트까지 이렇게 좋은 어떤 운이 따르고 어떤 투혼을 발휘해서 좀 이기는 그런 어떤 경기를 하면서 좋은 어떤 결과까지 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하자면은 작년에 아시안 게임을 중국에서 했는데요. 우리나라 팀이 이제 실질적인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가 양현수 선수하고 아카네 선수가 둘 중에 이기는 쪽이 메달 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양현수 선수가 부상인데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데 이거를 진짜 이 양도구 뛰어갖고 3대 1로 끝내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동메달이 확정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 그 렌트리가 그러면 엄영훈 선수가 있었고 양현수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허민경 선수가 아 있어요. 허민호 선수 있었구나. 허민경, 이지연, 네네. 이전 네 명이죠. 제가 이제 허민경 선수가 1번이었고요. 이제 2번이 이제 양현수, 그다음에 이지연, 양현수, 그다음에 저기 2번이 엄하영, 3번이 양현수, 4번이 이지연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 말을 제일 잘 듣던가요 훈련할 때? 이제 모든 선수들이 훈련하면은 거의 진짜 완벽하게 훈련량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네. 열심히 하고 잘했고요. 누가 더 잘했냐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그래도 힘들지만 꾸역꾸역 한 선수는 양현수 선수라고 말할 수 있을 오,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개인적인 궁금한 점인데, 저도 이제 사실 현역 코치이기도 한데, 저도 대학팀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코치 입장에서 진짜 힘든 게 이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신뢰를 얻는 게 힘들거든요. 이 신뢰는 제가 볼 땐 이게 뭐 강요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취의 일부분인데, 제가 이제 대표팀 선수들을 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수들 사이에서 유 감독님에 대한 신뢰는 어마무시하게 단단합니다. 진짜 이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는 사실 그냥 일개 대학 선수들인데 이 감독님 밑에 있는 선수들은 우리나라 탑들이에요 다. 근데 이 선수들이 정말 이 신뢰를 비결이 뭐예요, 감독님? 리더십의 비결이? 진짜 그렇게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과찬이신 것 아니 이제 같고요. 제가 들은 얘기가 진짜 제 직접 들은 거예요. 제 직접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진짜.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지? 그래서 이거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좀 비결이? 더 제가 좀 약간 어떤 장난기도 좀 많고 좀 더 선수들과 좀 즐겁게 좀 더 지내려고 하기도 하고 원래 좀 스타일 자체가 조금 더 운동 이제 엘리트였던 선수지만 즐겁게 하지 않았던 그런 걸 추구하는 지도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소통하려고 소통하면 왜냐면 소통이 돼야지만이 정말 서로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잘 되어 가서 선수들이 좀 잘 따르고 좀 더 음. 신뢰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 올라왔어요. 김현우 선수가 죠 외모로 어필하신다고 지금. 야이씨 외모로 어필해. 자 아무튼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소통이 그냥 소통이 나도 소통하는데 가져다 전 팀에 12명이 있거든요. 근데 12명 전부가 다 솔직히 전 다 편하진 않아요. 힘든 애들이 있거든요. 한두 명. 근데 근데 잘하실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궁금한 거라서 나중에 직접 뵈면 또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그럼 비결이.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제일 좀 힘드셔요? 힘들다고 이게 하시면. 힘든 부분은요. 이제 네. 저희 팀에 이제 가끔 넘버 원, 투들은 캐나다 주니어 대표팀 출신들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이미 기존에 오래 했던 코치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도 방식이 다른 거죠. 저랑은 조금.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나는 이런 스타일로 쭉 왔는데 이제 대학교 딱 팀에 들어왔을 때 저희 팀은 또 팀 트레이닝이 또 있으니까 근데 이걸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팀 트레이닝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은 우리가 웨이트 하는 날이고 다른 날은 이제 피딩하고 다른 날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 루틴이 따로 이미 있는 애들이니까 이거 안 바꾸려고 그러고 하기 싫으면 아예 안 와요. 안 오면 이제 야 어떡하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게 있고 이제 저는 말고 이제 다른 코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 부분에서 봤을 때 현역 때 이런 커리어가 이 친구들이 봤을 때 인정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은 뭐 주니어 대표팀 출신이거나 이랬는데 또 다른 코치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코치잖아 하면 얘네가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계속 대회를 나가고 막 하는 건데 그런 게 있으면은 아,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 이게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물론 잘 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거랑
동등하지는 않지만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뭔가 좀 하려면 성취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전 동현이었으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 현재는 캐나다에서 대학팀 가르치고 있어서 현역 생활도 좀 캐나다에서 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저를 알긴 알거든요. 근데 이제 더 말고 다른 코치 현역 생활 안 하는 코치나 이런 친구들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이제 현역을 그래도 이제 국가대표를 확실히 해놨던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은 좀 더 확실히 좀 더 쉽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카운셀러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 저 이제 너무 좋아요, 감독님 사람들이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 선수들이 다 왜냐면 저희들 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훈련 지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수를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수를 다른 훈련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팀 훈련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어떤 설명을 좀 항상 꾸준히 좀 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아, 너무 좋다. 최소한 이 선수들에게 나의 어떤 지도 방침이나 지도 스타일이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설득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선수들이 좀 잘 따라오지 않나. 음, 그리고 나의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는 그쪽에 다른 부분에 쉬운 얘기로 더 체력적인 어떤 부분이라면 체력 파트에 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요해서 그 사람들이 서포트하고 그 사람들이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니까 조금 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쉽게 또 음, 이렇게 팀을 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든 것 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제가 오히려 그런 말씀. 방송을 모셔놓고 제가 지금 도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아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전 정말 개인적으로 뵙고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감독님한테.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좀 저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이 개인 운동이다 보니까 선수의 어떤 성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스트레스, 어떤 경기적인 어떤 결과적인 어떤 스트레스 어떤 상황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팀 훈련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섞여서 파트너를 짝을 지어서 훈련을 하는데 그게 좀 더 가장 좀 어렵지 않냐라는 좀 그쵸. 생각이 좀 들어요. 애들이. 네, 갈수록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 되는데 팀 훈련에 있어서는 자기 어떤 색깔을 조금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융화하고 끌고 아, 가는 맞아. 것이 저는 그거 너무 은근히 좀 알겠어요. 어려운 것 그거 같아요. 맞아. 저 너무 공감해요. 그거. 아, 맞아. 힘들어. 지금 댓글창에 나왔는데 김현동 선수 몽둥이를 들라고. 야, 이씨. 몽둥이를. 저 질문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 그 유진님, 아리씨님 질문은요. 나중에 주제가 있으니까 그 나중에 다 물어볼게요. 그 넘어가고 일단 저기 KJ님이 여쭤보신 건데 지금 대표팀 여자 대표팀 감독님이신데 사실 운동선수 아들만 둘이란 말이에요. 딸이 없어요. 근데 팀 여자팀 맡고 있어서 혹시 남자 선수랑 여자 선수랑 좀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딸도 없는데 여자 대표팀에서 이렇게 건강들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좀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어, 좀 진짜 좀 쉽지는 않은 건데,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좀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어떤 성향인데,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따라오지만, 어느 정도 수위에 자기가 좀 맞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수위에 올라가면 표현을 해요. 음, 자기 행동이 나온다라든지 표정이 찡그러진다라든지 내지는 누가 보더라도 운동에 어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이제 아, 면담합니다. 1대1로.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좀 왜냐면 저도 이렇게 좀 이제 오랜 세월 해보다 보니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다 맞는다는 게 좀 이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뭔가는 안 맞으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너가 옛날 같았으면 제가 너는 왜 이래? 뭐가 문제야? 라고 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면 그런 어떤 대화가 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좀 더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음,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라든지 내지는 집에 뭔 일이 있다라든지 음, 아니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 있다라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좀 더 해결이 되더라고요. 음.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더 저는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선수들이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잠깐 또 대표팀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제 대표팀 감독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동메달까지는 올라왔는데 사실 세계대 이제 월드팀 나가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쿼시 강국으로 되려면은 좀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참, 진짜 정말 어려운 네. 문제이고 항상 늘 고민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각기 어떤 영역에서 서로 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좀 정말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선수들이 결코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었는데 그런 어떤 경험을 위한 어떤 도전을 하지 못했던 거, 그 어떤 도전을 갖다가 또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우리 지도자들이라든지 어른들이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이 조금 이제 아쉽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실한 투자와 좀 후원의 어떤 그런 어떤 문화들이 조금 더 정착이 돼서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PSA에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선수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많은 인원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어떤 선수들이 나오려면 실제로 스쿼시는 또 시설적인 부분이 확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적인 어떤 스쿼시의 어떤 인프라가 분명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요즘에는 굉장히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초, 중등부 지금 저희 대회에 나온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거의 음. 예전에는 초등부에서 8강 뭐 많아야 16강이었던 그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32강 오, 정도의 많이 어떤 늘었다. 대진이 와, 많이 많이 늘었다. 늘었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의 어떤 수준들도 굉장히 좀 더 급속도로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걸 좀 많이 느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시설과 스포츠 클럽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는 앞으로의 어떤 과제가 남아 있고요. 또 음.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대표팀에 와서 많이 또 느낀 거지만 지도자 또 선수만이 아닌 지도자도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음. 경험 또 해야지만이 또 지도 스킬이 좀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되고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소년 선수들을 만들어낼 때부터 이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조금 더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더 좋은 어떤 나중에 시니어가 됐을 때 좋은 어떤 수준의 선수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감독님은 향후의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뭐 대표팀 뭐 있는 뭐 앞으로 뭐 내년 후년 말고라도 뭐 대표팀 이후라도 뭐 이렇게 장기적인 어, 목표라도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대표팀에 있는 동안에 이제 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목표는요. 일단은 다음 주에 바로 지금 또 이제 아시아 그쵸. 선수권을 이제 출전하거든요. 이제 아시아 선수권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아시아 선수권을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 대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여자팀에서 또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자면 좀 장래 미래적으로 좀 나아가자면 좀 우리 선수들을 여자팀에서는 이제 PSA 랭킹 50위권 안에 진입시키는 것이 또 가장 큰 어떤 대표팀 지도자로서의 어떤 장래적인 좀 목표입니다. 어, 그나마 그래도 제일을 잘했던 선수 우리 송선미 선수가 한 42권 42위, 정도 하지 41위, 42위 않았나요? 했었어요. 네. 네네.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우리 선수들도 노력하면 그 정도의 수준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후배들은 그 언니들을 보고 그 선수를 보고 그 이상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충분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음. 우리나라가 라켓 운동을 잘하잖아요. 그쵸. 뭐 테니스는 아직 뭐 그런 어떤 세계적인 선수의 어떤 수준의 어떤 그쪽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라켓 배드민턴 정도만 배드민턴 보더라도 엄청나죠. 네. 뭐라 특히 뭐 탁구나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감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 선수들이 경험을 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뿌듯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예. 아드님들 유정민, 유정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빠로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벌써 웃음이 나오죠 지금 벌써. 왜냐면은 이 두 선수가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진천 대표팀에 들어가면은 감독님도 이제 계속 웃으시죠 지금. 생각만 해도 좋지만 대표팀 들어가면 숙소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유정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들어오면서 같이 갔습니다. 아빠하고 아들하고 대표팀에 네. 진천에. 그래서 맨날 봐요. 예, 못 보는 거는 이제 그 사모님 애들 엄마를 못 보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아들들을 못 보는 게 나은가요? 차라리 그 집에 계신 분을 못 보는 게 나은가요? 어떤가요? 지금 안 보고 계시죠 지금 이거?
집에 있는 분을 봐야죠. 아, 보고 계시네 방송. 아, 이거 안 되겠네. 네, 네. 영상을 보고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패스할게요. 이거 왜? 자, 근데 자 일단 유관님도 국가대표를 갔다가 예, 하셨고 그 유정민 선수와 대표팀 지금 현재 대표팀 로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정 선수 현재 고등학생인데 주니어 대표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 국가대표 지금 다 들어갔어요. 자, 아빠도 국가대표, 아들도 국가대표 한 명, 청소년팀 한 명. 이거 기분 어떠세요? 그래도 진짜 좀 애들한테 감사하고요. 진짜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또 스쿼시를 해서 애들이 또 이 정도 간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쉽지도 않잖아요. 저도 정말 힘들게 국가대표를 했었거든요. 나이 먹고. 근데 유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좀 일찍 갔다 왔지만 또 운동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조금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한 1, 2정도는 더 어떤 훈련에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기회가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 국가대표가 돼서 또 들어오게 돼서 너무 좀 기쁘고요. 또 유정욱 선수도 우리 정욱이는 정말로 참 재능이 많은 아이거든요. 정말 다른 걸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스쿼시에 마음 잡고 또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은 아무튼 그래도 청소년 대표지만 그 이상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준 거에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둘을 거의 국내 탑으로 이렇게 키워내셨는데 혹시 비결이 있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아기 때? 따로 본 비결은 없고요. 좀 이제 신경을 썼다고 하면은 저보다도 애들 엄마가 좀 더 좀 서포트를 잘 해주지 않았나 좀 싶어요. 왜냐면 저도 정말 광주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표팀에 가서도 뭐 제1 한이라고 거의 바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한 번씩 정민이한테는 이제 수코시적인 이야기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이지 특별히 뭐 제가 많이 해주고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집에서 이제 엄마가 좀 어떤 먹고 좀 더 쉬고 좀 더 그런 부분 또 이제 특히 더 이제 스트레스적인 부분도 오히려 안 줬던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도 솔직히 이제 정민이 정이 운동량을 보면 양이 안 차긴 해요. 솔직히 제가 감독님이 운동할 보셨을 때 때요? 네. 더 해야 돼요. 제가 지금보다. 저희 때는 정말로 일하면서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했어요. 아, 맞죠. 그렇기 옛날에 그쵸. 때문에 그죠. 맞아. 어, 옛날에. 그럼요. 지금 아, 지도자신 맞아.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도자신 분들은 뭐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그냥 자기 시간 없이 정말 시간이 없었지. 운동을 맞아. 지도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정말 시간도 많고 또 좋은 어떤 환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댓글에 등장해서 운동밖에 안 유정민 선수 해서 들어왔습니다. 댓글에 지금. 댓글에 들어왔어요. 유정민 선수. 지금 더 열심히. 본인 근데 등판. 어, 저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쟤는 좀 약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지는 열심히 한다고 하죠. 본인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엄마가 좀 잘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보다는 오히려 좀 더 엄마가 좀 잘 서포트를 해서 애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았냐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스쿼시 쪽으로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는 뭐 경기 스쿼시 코트 밖에서의 부분인데 스쿼시 코트 안에서는 이 선수 두 명 이 선수가 어렸을 때 직접 유 감독님이 봐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코치한테 갔던 거예요? 정민이는 좀 제가 데리고 한 시간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땐 제가 현장에서 제가 지도를 하고 지도해줄 사람이 다들 지금 현장에 지금 이제 광주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때 현역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따로 봐줄 만한 어떤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봤었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대표팀 온 뒤로는 이제 다른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좀 배웠던 어떤 부분이고 또 유정욱 선수는 뭐 저하고 스쿼시를 한 것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주말에 가서 정민이 정욱이 같이 한 번씩 지네들끼리 이제 논다 그러면 같이 게임한다 그러면 심판이나 봐주고 싸우지 않게끔 그 정도가 뭐 전부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드님 두 명이 이제 스쿼시 선수인데 이제 댓글창에 올라온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부모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운동선수로 이제 키울 때.
음, 일단은 첫 번째는 정말 조금 이렇게 인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음, 싶어요. 그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리 잘한 선수인들, 내 주변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선수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정말 인성적으로 좀 더 정준박는 그런 어떤 선수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좀 스코어 실력적으로는 정말 좀 열심히 해서 제가 재작년에 2020년도에 갔나요? 저기 미국 전지훈련을 이제 그때 갔을 때 이제 TOC 그쵸. 미주역에서 하는 이제 TOC 대회를 갔었는데, 그때 가서 정말 보고 저희 선수들이 정말 언젠가는 이런 어떤 무대에서 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바람을 좀 이제 목표를 좀 가졌습니다.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뭐 대표팀 선수뿐만이 아니라 정민이 정우대 열심히 해서 그런 어떤 최고의 어떤 무대에서 한번 뛰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유정민 선수는 이제 진천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물론 남자 팀, 여자 네. 팀 운영 따로 하긴 하지만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아빠하고 아들 사이니까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있나요? 선수촌 안에서? 아니면 그냥 안 보나요? 그냥 따로따로. 훈련할 때는 거의 뭐 그냥 마주 이제 지나가는 정도이지, 네. 훈련 자체가 이제 남자 여자 스쿼시 훈련을 같이 하더라도 이제 코트가 저희들은 네 개뿐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체력 훈련하고 할 때 조금 더 분리해서 훈련을 좀 실시해서 하려고 하고요. 이게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코트이기 네. 때문에. 또 같이 하더라도 아무래도 또 남자 여자 코트를 또 이렇게 양쪽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주치진 않고요. 이제 옆에 저녁에 한 코트에서 번씩 하는 거 피곤한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제 한 번씩 게임할 때도 한 번씩 눈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긴 가는구나. 게임할 이런 때. 게 궁금했어요. 이런 게. 아빠는 안 네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놈이 좀 뭐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꾸 지저강을 갖다가 좀 이렇게 또 좀 바꿔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죠. 이게 애매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이제, 내 아들이 저 치고 있는데, 남자팀 감독은 강 감독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또 말하기도 애매할 거 같고, 이거. 아, 저 유정민 선수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댓글창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이거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유정민 선수랑 유정 선수는 이제 똑같은 유건성 감독의 아드님 두 명인데 게임 스타일이 어때요? 달라요? 아니면 좀 어떤 것도 잘하나요? 각자들? 좀 다른 것 좀 같아요. 달라요? 이제 정민이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은 볼을 이제 타이밍을 좀 더 다양하게 바꿔 놓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앞코트, 미들 코트에서의 어떤 볼 결정력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볼 컨트롤 능력이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음. 경기 운영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미스샷이 좀 더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정우 같은 경우는 좀 기술 자체를 좀 더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 같고, 좀 더 파이팅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지만 이제 좀 섬세하진 않죠, 정욱이는. 지금 그리고 보고 있나 모르겠다 이 방송 이거. 아마 지금 PC방 갔을 겁니다. 아 PC 아직 고등학생이라.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네. 이제 유정 선수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뭐 다 뭐 정체전 시도 계약을 했다고 하면요. 요즘 질문 댓글창에 올라왔어요. 두 명이 이제 같은 시도했으면 뭐 괜찮은데 다른 시도에 갔다. 최종 결승전인데 이게 붙어요. 이게 보고 있으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편안하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럴 일이 생길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아, 생기면 좋죠. 그죠? 정말로. 네. 생기면 그렇구나. 이제 좋은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보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정민이를 가르치면서 좀 힘들었던 것이, 아무래도 진짜 부모가 자식을 좀 가르치기 힘든다는 것이 정말 저는 시작하면과 동시에 많이 좀 왔었거든요. 그래서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제 스스로도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 성격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좀 보수적이고 조금 약간 스파르타식의, 지금 어떤 여자 선수들을 좀 더 지도하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좀 성향이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정민이를 초반에 이렇게 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굉장히 내 성향이 바뀌면서 굉장히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좀 소통을 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지도자로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음.
지금 제 스스로가. 댓글창에는 이제 둘 중에 누가 이기기를 희망하냐는 이제 잔인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 잔인한 사람들아 그럼 저는 못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일단 확실한 건 유정민 선수는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정민 선수는 이제 PC방 갔다고 하니까 보는 사람 편 들어줘야지 아무래도 이게 제가 그냥 이건 대답을 퉁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뭐 아드님에게 보는 영상 편지 한번 써볼까요? 아, 억울하지만 제가 각자 나눌게요. 그냥 아들 들아. 자 큐. 아, 음, NG 정민아 저우가 NG 다시 자 감독님 생각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네, 네. 생각하실 동안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국가대표 감독님으로서의 감독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정훈 선수의 아빠로서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할 건요 현역 시절 유공선 선수로서의 이야기를 이제 좀 이어갈 거예요. 자 방송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네, 세 번째 주제로 가기 전에 영상 편지 10초짜리만 할게요. 짧게 갖고 가겠습니다. 자 고. 정민 정우가 인생 2번 사는 거 아니란다. 한 번 사는 거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기 바란다. 안녕. 자, 끝. 이 얘기는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더 해라. 인생 한 번이다. 죽자고 해봐라. 자, 농담이에요. 유정민 선수 이놈이 농담입니다. 야간 훈련을 안 해요. 이놈이 야간 훈련을. 야간 훈련 안 해요? 어? 오, 옛날에 했는데. 피곤하죠. 옛날에 했는데. 왜냐면 선수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자팀 같은 경우는 좀 코어 운동이라든지 러닝을 또 해요.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적으로 좀 세탕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옛날에는요, 잠시 저 이제 라떼 얘기하는데, 우리 때는 새벽 근무했잖아요. 근무하고, 일 끝나고 운동하러 가고. 근데 이제 확실히 예전보다 저희들이 이게 달라진 게 뭐냐면 훈련 강도가 예전에는 조금 더 어떤 그 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적으로 많이 갔다면 지금은 확실히 그런 데 임팩트 있는 강도 있는 훈련이 조금 더 집약적으로 하기 때문에 훈련에 대한 필요도는 확실히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싶어요. 와, 요거 지금 자연스럽게 주제가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 번째 할 게 이제 시간을 이제 10년 더 15년 더 뒤로 돌려가지고 이제 은퇴하기 전에 선수로서의 유공성 감독님이 아니라 유공성 선수로서의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면 유 감독님도 현역 시절 하셨고 그리고 대표팀까지 올라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에서 봤을 때 이제 은퇴한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현역 시절 스쿼시 선수 유공선은 뭐뭐뭐뭐뭐 한 선수였다라고 이제 자평을 한다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거 옆에서 보신 분이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옆에서 저는 사실 생각나는 거는 하나 있어요. 그냥 제가 이미지가 저는 저도 궁금한 것이 제가 이미지가 어땠는가 그래요? 좀 궁금한 부분이 저는요 이거 유튜브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졸라 살벌하다. 무서웠어요. 진짜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코트 안에서는 진짜 그렇게 어. 좀 뛰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그냥 저는 왜냐면 유공담님은 광주에 계셨거든요.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그래갖고 수도권에 있는 선수들은 저렇게 봤는데 광주에 계신 유공담님은 제가 만나볼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큰 대회 때 왔다 때만 봤는데 07 때는요 진짜 여러분들 당시 영상이 지금 없을 거예요. 너무 옛날이라. 근데 저는 그때 느끼면서 졸라 무섭다 진짜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대표팀 감독이 되시고 저 이렇게 해보니까 옆집 아저씨 같은데 그때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물론 잘 쳤습니다. 잘 치시기도 진짜 공도 엄청 사심이 들어. 와 진짜 무섭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럼 두 번째 거 방금 훈련법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죠 박수영님 댓글 넣어놨죠. 웃는 모습만 보셨죠? 저는요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코트에서 봤기 때문에 진짜 무서웠어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근데 자 현역 시절 때 이제 유 감독님이 하셨던 훈련법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대표팀이 쭉 올라갈 때까지 그랬고 지금 이제 대표팀 감독님으로서 현재 대표팀 선수들이 하는 훈련법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네. 양보다 질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어떤 네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달라요?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부분 특별히 어떤 디테일이라고 해서 게
조금 더 과학적이다. 그 음. 과학적이라는 부분이 그냥 힘들게만 뛰어. 옛날에는 그냥 네. 힘들 때까지 뛰는 것이 그냥 체력 훈련이었다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힘들다는 것도 시간을 오래 해서 뛰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짧고 굵게 뛰면서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쉼을 주면서 좀 더 볼륨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훈련을 하듯이 지금의 인터벌은 또 시간과 어떤 볼륨에 있어서 뭐 훈련 초반에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하고 마지막 또 시합 시기 전에는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강도와 시간을 짧게 음. 하면서 휴식 시간을 갖다가 좀 더 주면서 마지막에 회복이 더 빠르게끔 훈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훈련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질이 좀 더 좋아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음. 또 이제 드릴 훈련이나 전술 훈련을 실시할 때도 예전에는 좀 저희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 아,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정적인 어떤 기술의 범위에서 우리가 훈련을 했다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말 거의 뭐 다 많이 오픈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드릴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네. 좀 더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 현역 때 이제 대표팀에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이 정도 레벨까지 만들어준 훈련법은 이거였다 하는 거. 혹시 아니면 강조하고 싶은 훈련, 중요한 훈련 세 가지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동호인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나도 정말 잘 치고 싶다는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이 훈련법은 정말 정말 중요하고 좋은 거니까 추천하겠다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이제 좀 전 늦게 이제 대표팀에 이제 승선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승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훈련법보다는 어드밴테이지에서 랠리 포인트로 바뀌었어요. 아, 맞아요. 11점. 그러면서 제가 혜택을 볼 수 있었고, 만약 팀보드까지 더 낮아졌으면 아마 제가 한 10년 더 했을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아, 이거 해보고요. 너무 겸손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 봤는데, 내가 본 게 있는데, 경기를 봤는데 내가 예, 이렇게 잘 어, 왼손잡이거든요? 진짜, 와, 이거 영상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제가 봤을 때 왼손잡이 근데, 선수가 국내에 많지 않았어요. 권현준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유 감독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근데 이- 이제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본 우리가 선수들이라든지 동호인들도 요즘에 훈련들 많이 하잖아요. 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어떤 드릴 훈련도 많이 중요하고 하지만 어 저는 일단은 혼자서 볼 치는 시간을 항상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들, 혼자서 볼 치, 솔로 드릴. 네, 솔로 드릴을 네. 최소한 정말로 뭐 하루에 한 번 할 때마다 최소한 뭐 10분이었던 2, 30분 정도는 훈련 전에 가서 자기 솔로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끝나고 나서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서서도 못 치는 볼을 갖다가 뛰어다니면서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오, 생각을 맞다. 하거든요. 너무 맞는 얘기다. 이거 진짜 맞는 얘기. 맞아요. 맞다, 맞다. 서서 못 치는 거 어떻게 뛰면서 뛰어? 쳐. 맞아, 맞아. 진짜 맞는 얘기네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서도 못 치는데 어떻게 뛰어다니면서 치겠냐. 이거 너무나 맞네요, 진짜. 맞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서 좀 혼자서 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좀 솔로 드릴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때 진짜 저희들은 솔로 드릴을 갖다가 뭐 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두세 시간도 했어요. 유정민 선수 지금 솔로하러 간답니다, 지금. 네. 유정민 선수 지금 솔로 간다. 댓글창에 지금 분명히 실력이 있으실 겁니다. 솔로들이 하나 간답니다, 유정민 선수 지금. 지금 최열화 선수까지 들어왔어요, 최열화 선수까지. 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자, 그러면은 감독님 혹시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뭐 하실 때? 어떤 거 하실 때? 아, 일단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뭔가 함께 할 때 좀 가장 좀 행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쿼시 이야기할 때가 아직까지도 설레이기도 하고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아직도 좀 잔인한, 스쿼시 좀 네, 재밌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잔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유 감독님이 TOC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과 유정민, 유재호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TOC에서 우승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아니, 그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죠. 아니, 아, 이거 솔직히 너무 좋다. 솔직히 너무 좋다, 진짜. 그것은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다른
어떤 대리 만족보다는 네. 본인이 코트에서 있을 때 어떤 만족감이 일단은 짱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유정민, 유정우 선수는 알아서 본인이 지금 나가서 연습 더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빠가 야 내가 먼저 우승해야 돼. 지금 너무 솔직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팬분들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감독님이 뽑으셨을 때 야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야 얘는 진짜 우리나라 탈 한국급이다. 정말 잘한다. 했던 선수가 있었나요? 혹시 현역 때도 괜찮고 지금 은퇴한 이후에 보셔도 괜찮고 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좀, 뭐 한 명 모지라고 누구든 괜찮아요. 아, 또 이제 내일 바로 또 전화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는 선수들로 해서 예, 은퇴적으로 저는 항상 제일 좀 아쉬웠던 선수 중에 하나 누구냐면 박정구 선수요. 박정규 선수요. 네, 은퇴한 선수 아, 중에 그렇죠. 정말 저는 이제 오히려 저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박정규 선수는 저보다 먼저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나왔잖아요, 근데 국가대표를. 제가 그때 게임을 한번 쳤나 안 쳤나 한번 치긴 했을 거예요 아마 국가대표 때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선발전인가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게임 했던 건 기억 안 나는데 이 선수였던 갖고 있는 어떤 능력치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포텐이. 선수가 부산 아시안 게임 프레 아시안 게임 때 고사라고 때 고사도 아마 준이했을 건데 그때 아마 지긴 졌는데 굉장히 박빙이었던 경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 2대 3으로 졌나? 그 정도로 정말 이 오,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치가 정말 퍼포먼스가 대단했던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자는요? 여자는 제가 좀 테크니컬한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자는 은퇴한 선수 중에는 송선미 선수? 홍성미, 선미, 그쵸. 어, 은퇴한 선수 기술 중에서는 좋았죠. 얼른 제가 할 때는 송선미 선수 굉장히 음, 조금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막 한참 꽃을 피워야 될 때 부상이 아팠어. 시작되면서 맞아. 굉장히 좀 너무 음, 아쉬운 어떤 그런 선수 생활을 좀 했던 어떤 선수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음. 봅니다. 댓글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 유소년 선수들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다 보면 이제 슬럼프가 오기도 하잖아요. 이건 뭐 성인 선수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성인 선수들은 이제 좀 경험이 좀 많이 쌓였을 테니까 어떻게 할지 노하우가 있겠지만 이 어린 주니어 선수들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선수들한테 혹시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뭐 조언 같은 거 혹시 어, 해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좋은 하나의 어떤 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 선수들이 이제 선수층이 얕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끼리만 치다 보면 굉장히 이기지 못한 당연히 레벨이 더 수준이 있고 먼저 시작했다지 그러면 당연히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로 인한 어떤 애들이 상실감이나 애들이 어떤 패배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만하게 되고 내지 이제 슬럼프도 올 수 있고 다른 이유로 또 슬럼프도 이제 올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어떤 여러 이유로 제가 볼 때는 국내 대회만 이렇게 집착하고 뛸 게 아니라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국제대회, 주니어 분대에 나가서 다른 여러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나. 그리고 조금 더 환경을 한번 바꿔주면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음, 전 제 경험적인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했는데 우리 대본대로 안 가죠? 대본대로 가진 않습니다. 우리 방송이 제가 드렸는데 이대로 안 가요. 근데 감독님께서 다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무리 없이 갔습니다. 마치 그냥 보면은 대본대로 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대본대로 안 갔어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거. 자 그러면은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이제 스쿼시 팬분들도 많고 예 동료 선수였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감독님 밑에 있었던 선수들도 있고 유라도 들어와 있고 한데 혹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뭐 그냥 여기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요? 아니면은, 아니, 전부 다 그냥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거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스쿼시인들에게. 네네. 에, 어, 좀 전에 제가 우리 앞으로 어떤 스쿼시 어떤 미래적인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스쿼시에 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것인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정말 대표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좀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좋은 걸 갖다가 응원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대표팀이 나갔는데 이 정도뿐이 못해? 어떻게 보면 아, 우리나라 세계 선수권에 나갔는데 이 정도뿐이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우리의 좀 현재 위치는 그렇게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상위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꿈나무들이 너무나 많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도 좋은 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혹시 뭐 네. 따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못했다거나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름 거의 다 다 하신 것 말한 것 같습니까? 같습니다. 아, 뭐 안 되면 제가 다음에 또 초대해도 됩니다, 사실. 네, 이거 네, 네. 한 번만 나누는 게 혹시 여러 번 이제 나누셔도 돼요. 이런 콘텐츠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 되기를 좀 더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우리 대표팀에서 이렇게 좀 더 초대를 했으면 하는 어떤 선수가 있으면 제가 뭐 우리 어마영 선수도 좀 더 잘 좀 준비 좀 하라고 제가 한번 까였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선수한테 한번. 제가 까였어요, 어, 어머니 그리고 선수. 뭐 선수 한 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잠깐이라도 하는 것도 또 괜찮을 것 아, 같고요. 팀으로 한 번에 모아서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네. 어차피 진천에 예, 같이 계실 너무 많은 테니까는. 인원이면 뭐 두세 명의 선수도 괜찮고 내지는 음, 우리 선수들한테 어떤 질문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제가 진지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왜 1대1만 생각했지? 그렇네요, 진짜. 같이 해도 되는데. 어, 지난번에 연맹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콘텐츠 중에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우리 주니어 선수들이 이렇게 질의응답 미리 해가지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같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선수들 대상으로 아마 저보다는 오히려 우리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뭐 지금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어떤 회원들만이 아닌 다른 어떤 회원들도 많이 참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라이브가 이제 결론은 유정민 선수는 빨리 가서 솔로들을 빨리 해야 되고 또 유정 선수는 PC방 그만 가고 같이 형 따라서 운동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유 감독님은 TOC 우승은 내가 먼저 할 것이다 가 있었고요. 자, 대표팀 그리고 일정이 다음 주에 선수권 대회 있는데 이거 조금만 네네. 홍보해 주세요. 사람들이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에 대회 하는 거 아시아 선수권. 아, 저희 지금 대표팀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해서요. 6월 12일부터 이제 경기에 들어갑니다. 이번 아시아 선수권은 이제 단체전이고요. 단체전과 이제 개인전을 이렇게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아시아 선수권을 이렇게 개최하고 있고요. 이번 중국 다롄에서 합니다. 아직 대진표는 나오지 않았고요. 혹시 대진표가 나오면 아마 대한스쿼시연맹 홈페이지 아마 공지가 될 겁니다. 좀 거기에서 좀 많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혹시 거기서 아마 라이브 스트리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라이브 스트리밍이 된다면 또 아마 중국이라. 연맹에서 공지를 해줄 테니까요. 그렇죠. 좀 많이 또 이렇게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 대표팀이 좋은 어떤 결과들 얻어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요, 요 정도에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너무너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기회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여자 스쿼시 대표팀 감독 유공선 감독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